우선 대표님께서는 학창 시절부터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아이가 1형 당뇨를 이제 진단받고 나서 그 성격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아이가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3살짜리 아이한테 하루에 한 10번 정도 손끝에서 이제 체열이라고 해서 피를 내서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혈당 체크를 여러 번 하면서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커뮤니티를 좀 뒤져서 좀 센서라는 거를 부착을 하면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아이한테 사용해 보니까 아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킬 수 있고, 또 제가 멀리 있어도 원격에서도 아이의 혈당을 또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커뮤니티에 우리 아이 이런 기계 부착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다, 혈당 관리도 잘 된다, 뭐 이런 이제 사실은 후기를 적은 거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구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하셔서 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영어로 메일을 써야 된다거나, 그때 당시에 그 기기를 구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원격에서 혈당을 모니터링 하려면 약간의 그 오픈소스로 뭔가를 변형하려는 작업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IT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한테 그것도 좀 연동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의상 그분들 연동이 필요한 분들 걸 다 한꺼번에 저희 집으로 구매를 하고, 그분들이 다 전국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걸 배우고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게 굉장히 일이 커졌고, 그분들을 이제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직장 다니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허가가 됐지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좀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피를 내서 혈당 체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이가,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모가 밀착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좀 그렇게 혁신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여유가 생겼고, 같이 좀 목소리를 내서 뭔가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결국 혈당 관리 방법이 좀 개선돼서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좀 편리하게, 좀 편하게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커뮤니티에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1형 당뇨 가족들에게 많이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럼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다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또 나눠주신다거나,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를 바꿔야 될 때 힘을 써주신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좀 끈끈하게 잘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 작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법인이긴 한데, 그 전에도 저희가 뭔가 비영리 임의단체로서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환자단체로서의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었어요. 그게 뭐 1형 당뇨인들의 그런 관리 환경을, 그 혈당 관리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의료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로서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이 되는 과정이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좀 그래서 작년에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한 2017년부터 환자단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1형 당뇨인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모인 그런 단체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혈당 관리가 잘 돼야 되고, 혈당 관리가 잘 돼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1형 당뇨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이나 편견, 오해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이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서 그런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서적으로 환자들이 이런 질환을 진단받으면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지내고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환우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 일형당뇨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자상한 아빠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부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운동 특기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뭐 의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의대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인의 어떤 뭔가 성공 스토리였다고 하면 저희 내에서 그것들이 공유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희망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변화가 있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막 유튜버로도 활동하시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만화도 그려서 일형당뇨 아이들에 대한 생활을 알리는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과거에는 숨어서 병을 오픈하지 않고 또 굉장히 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 질환을 떳떳하게 오픈하고, 또 꼭 일형당뇨인들에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3살에 진단받아서 지금 15살인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비당뇨인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이랑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통을 하고, 저혈당일 때 주스를 먹고 고혈당일 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비당뇨인들보다 훨씬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이도 가끔은 고혈당이어서 시험 볼 때 뭔가 머리가 아팠다 그런 날도 있고, 가끔은 저혈당이어서 막 주스를 먹느라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적인 제도, 뭐 장애나 이런 것들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의 영역, 가족의 영역으로 그런 것들을 맡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형당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형당뇨가 있고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입소 거부를 당한다거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을 했지만, 그 영유아 보육법은 어린이집에 국한되고, 그 보호법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약한 법안으로만밖에 할 수 없었고, 유치원은 그나마 그런 강제 법안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뭔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그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새 학기가 돼서 학년이 바뀔 때,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이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이, 의료기기들이 전부 전자기기와 연동이 되거든요. 전자기기로 의료 데이터가 모이고, 그 전자기기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부모가 이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럼 이 아이들만 예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질환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이게 전자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나도 당뇨인데, 이제 교장 선생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나도 당뇨인데 나는 이거 없어도 잘 관리하는데 뭐 나약하다, 뭐 의료기기에 의존한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시험을 볼 때 그런 전자기기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자기기를 시험 볼 때 소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저혈당, 고혈당 상태로 시험을 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형 당뇨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그게 뭔가 제도적으로 법이나 이런 것들로 보장이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실 텐데 개개인의 어떤 이해 정도나 어느 정도 허용 범위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제 저혈당, 고혈당 상태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근거리 배정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일형 당뇨 아이들이 근거리 배정 대상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입학할 때는 근거리 배정인데 전학은 또 근거리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행정 편의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질환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단순히 법이나 시행령의 문구 하나 가지고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저희 아이들은 주스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군것질 거리가 아니라 일형 당뇨인들에게는 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임원 회의 때 저혈당 대처를 한다고 뭐 주스를 먹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거나 또 결혼할 때도 이제 상대편 집안에서 일형 당뇨가 있다고 하면 이제 뭔가 반대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이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슬로건은 사실 저희 환우회만의 슬로건은 아니고 글로벌 일형 당뇨 커뮤니티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일형 당뇨인들의 어떤 삶과 이런 생활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비당뇨인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외부에 알리고 우리가 직접 모든 걸 헤쳐나가 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의료기기에 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능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의료기기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했고 그때 이제 We are not waiting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는 대표님께서 일형 당뇨 환우회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이제 사단법인 되기까지 그 과정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일형 당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